안녕하세요. 무비썸 제7회입니다. 저는 박지선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완벽했습니다. 케미가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시원했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네. 유희열 오빠랑 네. 4년째쯤 나왔던 케미가 네네. 우리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지영 오빠랑도 잘 맞으시죠? 아이, 뭐, 거긴 뭐 그냥 뭐 출연료 나오니까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하는 거고요. 오로지 홀수배차만 나오는. 네네. 저 박씨. 자, 벌써 7회인데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유튜브 또 백수골방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이렇게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구독자가 한 10만 정도 또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저 이제 무비썸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네. 그분들 제가 또 구독 다 하고 있고요. 안 좋은 댓글 다시면 다 찾아가서 한 번씩 보고요. 또 캡처하는 거 아니야, 캡처?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의견을 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영화는 태풍이 지나가고입니다. 네.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 일단 궁금하실 텐데 거기부터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낭낭한 목소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俺はね大器晩成型なんだよ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채 소설가로 재기를 꿈꾸는 현직 사설 탐정 료타. 그는 무능한 아버지이자 아들이기도 한데요. すいませんね会社なしの息子で手男は今は愛せないのかね。 돈 될 만한 아버지의 유품을 노리는가 하면 しちゃったかな 이혼한 아내의 뒤를 밟기도 하는 등 아직 철이 들려면 한참 모자란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パパは何になりたかったの？なりたいものになれた？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 어머니의 집에 료타와 이혼한 아내, 아들이 모여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なんで一緒にいる時にもう少しさ 어디서부터인지 꼬여버린 가족. 태풍이 지나가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幸せってのはね、何かを諦めないと手にできないもんなのよ。 그럼 제목이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고이기도 한데 실제로 네. 태풍이 막 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어떤 가족 간의 오래 묵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2시간 시종일관 막 태풍이 나오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예. 이거 뭐 2012 같은 영화. 예, 그거 아니에요. 롤랜드 재난 영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자,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뭐 태풍이 지나가고 같은 영화를 싫어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는 보면 다 뭉클하고 또 자기 어떤 뭐 가족사 혹은 주변의 자기의 요즘 생각 이런 것들을 건드려주는 지점들이 있어서 따뜻해지죠. 완소애잔. 완전 소소하고 애지간히 잔잔한. 네. 애지간히 잔잔한 이런 네. 말을 또 지금 줄여서 애잔하는 걸 처음 예, 들었습니다. 완소애잔.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지금 일본 감독 중에 신작이 나올 때마다 국내 개봉하는 유일한 감독이에요. 20여 년간 수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국내 개봉하는 영화가 한 편밖에 없거든요. 그 개봉 정도. 안 한 영화가 네, 한 편. 나머지 영화들은 다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영화가 한국에서 인기 없잖아요. 그런데 고레다 히로카즈는 어쨌건 뭐 천만이 드는 감독은 아니지만 단단한 팬층이 있어서 매니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 아마 제일 인기 있는 일본 감독이 아닐까 지금은.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지 야스지로라는 감독을 생각하죠. 오지 야스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집안에서 벌어지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 쭉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일본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다 오지 야스지로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고레다 히로카즈는 오지 야스지로와 같은 동년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거장 중에 한 명인 나루세 미키오랑 비슷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속의 인물들이 마냥 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나루세 미키오하고 조금 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남들이 안 보면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를 그날 안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약한 사악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잘해주는 흥신소 사장인 릴리 필키 같은 사람조차도 조사 일수가 실제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뻥튀기해서 돈을 더 뜯어냅니다. 고객의 돈을. 그다음에 그렇게 착한 후배인 직원조차도 이 선배인 료타와 짜고서 그 중간에 했던 돈을 삥땅을 쳐서 고등학생 삥 둘이서 뜯고. 삥을 사러 몰래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굉장히 입체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영화에 사실 감독의 개인 경험이 있다는 그 뒷얘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영화 속에 그 굉장히 인상적인 엄마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연립주택 그렇죠. 단지. 근데 그 단지가 실제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9살 때부터 20년간 산 집이래요. 그 단지 자체가.
거기를 찾아가서 촬영을 할 때 심지어는 그 주민들의 상당수가 아니 우리 히로카즈가 이렇게 컸구나 이런 식의 우리 스타, 노인들거리. 동네 스타 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촬영하기가 어려웠다는 후일담이 있을 정도로 감독으로서는 그 공간을 무엇보다도 찍고 싶었다. 거기 찍으면서 촬영하면서 마음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상했겠죠. 고래 감독님께서 네. 마음이 좀 어렸을 때 살던 때 가면 항상 아니 이게 이렇게 좁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동물원 노래도 있잖아요. 해화동에서. 그런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데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이제 또 태풍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근데 어렸을 때 태풍을 하면 생각하는 그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아파트 단지를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아파트 단지를 나가게 되면 어린 시절에 이상하게 세상이 너무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 이 두 가지 어떤 그 백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딘가 쓴 걸 제가 봤는데 만약에 죽고 나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염라대왕이 너는 뭐 하다 온 놈이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하고 머리 긁다가 이 영화를 보여줄 것 같다. 어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지나가고요. 그 말인즉슨 뭐 영화가 최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영화에 자신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아 고레다 히로카즈가 이런 감성이었지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대단한 분이고 또 그분이 애정하는 영화라는 거. 이 영화는 이제 걸어도란 영화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화를 보시고 걸어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느슨한 연결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2편을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특히 들면? 아베 히로시랑 키키키린 배우가 모자 관계로 걸어도에서 나오는데 나오죠. 그대로 또 모자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베 히로시가 걸어도에서 이름이 료타인데 여기서도 료타예요. 이름이 료타입니다. 네. 그리고 뭐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뭐 나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나비가 이제 죽은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데 전작에서는 죽은 아들, 여기서는 죽은 남편. 남편. 그리고 뭐 초반에 조림으로 시작하는 거.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 제목이 걸어도가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그 노래가 옛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잖아요. 이 태풍이 지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 제목하고 일본 제목이 다른데 일본에서의 제목은 바다보다 더 깊이. 깊이. 네. 그 제목 자체가 등려군의 노래에서 역시 또 가사를 따온 그 제목 장면법이 똑같은 거죠. 근데 두 영화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걸어도가 영화가 좀 인간사를 마냥 따뜻하게 보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스모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도. 그리고 아들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 봤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스모 선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엄마나 아들이 그 헤어지고 나서 각각 다 떠올립니다. 아, 그 스모 선수 이름이 뭐였지? 떠오르는데 엄마는 남편이 그 이름이 뭐야 하니까 몰라도 돼요 하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아들조차 그 얘기를 역시 엄마한테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思い出したジャネット・リー金髪のねこんな尻餅ついたのに満点だったの 전편에서는 끝부분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것으로 벽이나 단절이나 이런 걸 말해주는 건데 이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그걸 끌고 와서 이번에 스모 선수를 피겨스케이터로 바꾸고 이름을 얘기해주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조림 얘기했던 내 입을 진짜 틀어먹고 싶다. 난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거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네. 진짜 그러네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작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작은 얘기가 이 두 영화의 차이예요. 태풍이 지나가고는 그걸 말해주면서 시작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굉장히 끝나고 나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두 영화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이동진 씨. 또 여기 네. 나오는 배우들 얘기해봐야죠. 누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키키키린. 네. 일본의 김혜자.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네. 여기 태풍이 지나가고 주인공 같아요. 집 빨리 사줘. 나 귀신 돼서 찾아갈 거야 막 하는데 早くしないと3LD 3LD いらないよそんな 유머들도 다 좋았어요. 저는 이해심 많고 또 하는 말마다 다 명언이고 그 캐릭터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애니메이션 속의 되게 인자하고 자상한 할머니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이 그 며느리로 나왔던 그 배우의 그 증언에 따르면 키키키린이 현장에서 애드립을 전혀 안 한대요. 그 대사가 있으면 토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시도 안 바꾼대요. 그런 면에서 흥미롭더라고요.
또 아베 히로시 얘기 안 할 수 없죠. 저는 아베 히로시 약간 좀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 찌질하죠. 네, 엄청 찌질하게 네. 나오잖아요. 약간 좀 쭈구리처럼 나와서 나중에 찾아보고 이분이 189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키는 엄청 크고. 영화에서 엄청 쭈구리처럼 나와가지고 아. 그렇게 클지 몰랐어요. 그만큼 장신인 거를 잊을 만큼 찌질한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불단에서 그 네. 떡 먹는 그 글쎄, 장면부터 찹쌀떡. 네, 떡 먹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부터 뭐야 정말. 첫 장면에서 전철역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예, 이렇게 전철역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부터 네. 이런 남자 최악 아니에요? 무능하고 찌질한 것뿐만 아니라 막 경영장 가서 글쎄, 번 돈 도박하고요. 네. 막 그러거든요. 뭐 운동화 장면도 굉장히 웃겼죠. 아 운동화요? 네. 아 사실 유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잘하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운동화 좀 그랬어요. 이게 고급 운동화를 새 운동화, 브랜드 메이커 운동화를. 글쎄 말이야. 일부러 계단에 이렇게 흠집을 내서 가서 흠집이 났으니까 싸게 팔아라고 한 다음에 싼 값에 사서 그 싸게 샀나 봐요, 싸게 그것도. 샀죠. 사준 거 보니까. 네. 점원 착하다. 난 CCTV 돌려봤을 텐데. 사실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미즈노 글러브를 사주고 싶어 하는데 고급 글러브죠. 근데 글러브를 사줄 돈이 없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무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이 사람은 돈이 있어도 심지어는 후배가 돈을 쥐어주죠. 글러브 사주라고. 근데 그 돈을 도박으로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글러브 사줄 돈조차도 도박으로 탕진하는 그런 캐릭터니까 정말 최악이죠. 네. 최악이고 이 남자의 그 찌질함이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인하고 만납니다. 전처하고. 왜냐하면 아이랑 놀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경제적 무능력하고 무관하죠. 근데 만날 때마다 매번 늦어. ねえなんで時間守れないのいやほら出版社との打ち合わせがあってさ日曜日に 그런 것 자체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희미한 사람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갔어요, 영화 보면서. 어쨌건 그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엔 벌써 3번째 나오는 건데 키키키리는 벌써 5번째 나와요. 아이고, 그쯤 계약했나? 심지어는 뭐 감독들이 이런 얘기를 인사차하기도 하지만 실제 같기도 한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두 배우는 애초부터 신경 쓰고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키키키리 씨가 이 배역을 안 맡으면 나는 이 영화를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 배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교코는 굉장히 현명한 여성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남자한테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헤어졌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지금 약간 썸을 타고 있는 모비썸 썸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하는 말, 특히 이제 남편과 그 새로운 남자에 대해서 서로 둘이 얘기를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현실적이면서 얼마나 강인한 여성인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 전처 쿄코는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혼한 후에도 아이들 때문에 또 시댁에 와가지고 시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해심도 많고 생각 차려도 좀 깊은 것 같고. 네. 제가 뭐 여성은 아니지만 이런 시어머니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이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태풍이 오고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자고 가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헤어진 남편하고 어쨌건 같은 집에서 잔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싫은 일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양보를 한 거죠. 예의가 너무 바르니까. 그래서 같이 자기로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좀 너무한 거죠. 그 좁은 방에 이부자리 딱 2개 펴놓고 아들을 가운데 껴놓고 헤어진 부부 보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사실은 노리는 거죠. 어떻게 이 기회로 좀 재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시시때때로 노리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입장을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잘해줘도 네. 시가 붙으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시월드 얘기했는데 도리를 찾아서 도리에서도요? 얘기하느라고 네, 시월드 얘기를 했어요. 아, 거기서도 시월드 이런 거기 말 그대로 시월드였고요. 아, 시월드. 네, 아. 여기서 시월드. 네. 아, 오늘은 왜 안 나오나?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 이제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부모 자식 얘기가 가장 중요해 보이죠.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좀 중요해 보이죠. 아들인 료타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 어렸을 때 꿈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지방 공무원이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근데 똑같은 일을 자기 아들한테 당하죠. 이제 미끄럼틀 밑에서 慎吾は大きくなったら何になりたいんだ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조그만 꼬마애가 꿈이 야구 치고 막 이러는 꼬마애인데 공무원 된다고. 네.
그래서 너 야구 좋아하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는 야구 선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그 정도 재능이 없다고 일찌감치. 신고가 너무 애어른이에요. 맞아요. 아버지가 철이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철이 들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엄마가 싫어하는 거 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랑 싫어해서 이혼한 것 같으니까 아빠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보통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야 너는 아빠를 닮아서 글쓰기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말을 해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싫어하죠. パパに似たくないの。どうして？だってママがパパのことが嫌いだから別れたの。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어떤 해묵은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역시 반복이 돼서 전체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것이 3대의 이 남자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뭐가 있는데 그 얘기는 스포일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놀이터에서 네네네. 벌어지는 일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부모 자식 간 혈연을 나눈 사람들끼리의 어떤 닮아 있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도 공통점을 찾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둘 다 교직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내죠. 근데 그런 얘기들 하면서 둘이 맞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그 교감과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의 테마거든요. 그걸 역시 또 이 영화에서 변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고레다 히로카즈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시나리오 1페이지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영화에서 료타랑 관련해서 제일 마음 아픈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장면 아니에요. 이 고등학생이 이제 어떤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데 그 고등학생을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흥신소 직원인 거죠. 돈을 뜯기는 고교생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른 같지도 않은 어른이잖아요. 이런 나의 돈을 뜯어가지고 가져가니까 그래서 한마디 던지죠. 당신 같은 어른은 정말 되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순간 발끈해서 말을 하잖아요. 되고 싶은 어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등학생과의 에피소드나 뭐 다른 불륜녀와의 대화나 뭐 흥신소 그 사장 네네. 대표랑 대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 대사를 이렇게 깔아놨죠. 네. 삶에 대한 이야기. 그 흥신소 그 대표가 하는 얘기도 사장. 저 되게 사장이 하는 얘기도 마음에 남았는데 그렇죠. 누군가의 과거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다. いいかもう会うのやめとけよ誰かの過去になる勇気を持つのが大人の男っていうもんだよ 그 대사를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네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륜녀가 또 우리 남편의 그 뒤를 불륜 캐달라. 장면도 잡아달라.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불륜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흥신소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런 거 다 알게 후회하지 되니까 않냐고. 후회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린 게 내 인생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그래서 가잖아요. 패션 모델 네, 같이. 네, 모델처럼 되게 쿨하게 가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뭘 주더라고요 하나씩. 그렇죠. 그렇게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이렇게 싹 깔아놓은 그런 대사들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게 이 영화의 그 인물들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든 특별한 꿈이 없어도 어떤 어른이 돼야겠다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이 다 못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고 이 좁은 집에서 40년을 살 줄 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애초에 꿈꾸었던 막연하게 짐작했던 미래의 그 모습이 도달하지 못한 인물들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이의 간극에서 황망해하는 거죠. 후회감, 뭐 어떤 당혹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애잔하게 아까 뭐라 그랬죠? 애잔이 뭐의 준말이라고요? 애지간히 잔잔한 애지간히 영화. 잔잔하게 깔려 있는 잔잔해요. 네, 네. 그런 애잔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스포일러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또 들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네. 네, 오늘은 좀 새롭게 스포일러입니다. 지금부터 네. 원치 않으시는 분은 건너뛰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홀수회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짝수회는 절대 못 듣습니다. 사실 애잔한 가족 영화인데 뭐 스포일러가 이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약간 민감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뭐 깔아두고 하자. 그러니까 이 료타라는 인물은 영화 속에서 계속 과거의 발목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헤어진 부인인데 그 부인을 왜 뒤를 캐러 다니고
그 부인이 딴 남자를 만났는데 아, 저 남자랑 벌써 잔 걸까? 뭐 이렇게 남자가 찌질하면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냔 말이에요. 만나서 그 중요한 밤에 물어보죠. 네, 벌써 잤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의 말이 더 걸작이죠. 내가 중학생이야? 당연히 잤지.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극 중에서 이제 복권 가지고 또 나오는 장면도 재미있죠. 근데 복권을 마지막에 셋이 같이 이렇게 막 밤에 미끄럼틀 근처에서 막 찾게 되는데 극 중에서 세 사람 마음이 합쳐진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 과거의 남편과 과거의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같은 목표를 두고 막 찾으러 다니는 장면이 코믹하면서도 약간 뭉클하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복권이 사실은 아버지하고도 할아버지하고도 연결이 돼요. 보시게 되면 빈집을 뒤지는데 초반에 복권 현장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아빠도 복권광인 거예요. 그 복권을 주머니에 쑤셔 넣죠. 려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복권에 관한 혹은 도박에 관한 습성들 같은 게 아버지로부터 려다가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아이한테 복권하는 법을 가르쳐주죠, 려타가. 그래서 사실은 3대가 이어지는 굉장히 나쁜 습성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같이 복권을 찾는 장면 속에서 그 이면도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장면이 되기도 하죠. 네, 저도 생각하는 그 미끄럼틀 아래에서 얘기한 장면 네. 였어요. 미끄럼틀에서 마지막 어쨌건 이 부분은 끝났다는 걸 알게 돼요. 특히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을 정리하게 되는데 미련을 그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셋이 마실 때 그 카메라가 세 사람을 잡는 그 앉아 있는 자세를 보게 되면 그게 그 할머니가 원했던 자는 자세예요. 중간에 신고를 끼고 자라고 했잖아요. 어쨌건 이전에 가족이었던 세 사람이 온기를 나눌 때 영화가 이제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주고요. 결말까지 포함해서 조금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결말 부분을 이제 스포일러 얘기했으니까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영화를 볼 때 저 부부가 재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네. 갖죠. 주인공이 나오면. 해피엔딩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헤어진 거죠. 네. 그죠? 네. 각자 갈 길 간 거죠? 그렇죠. 특히 마지막 장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박 2일간의 일이 끝나고 이제 아들과 함께 엄마가 떠나가고 이제 남편은 가게 되는데 전 남편은 걸어가는 방향이 일부러 반대쪽으로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면을 하고 그 남겨진 어떤 약간 부러지는 우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것 자체가 둘이 어떻게 제갈 길을 가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이게 새드 엔딩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게 해피엔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헤어진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의 재결합을 원하지만 재결합이 저 인물들에게 행복일까?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떤 1박 2일간의 경험으로 제갈 길을 가고 이제는 과거는 그 과거 속으로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나가는 것. 그게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걸어도 같은 쓸쓸한 뒷맛 같은 건 오히려 덜 남고 영화 자체가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해피엔딩처럼도 느껴지는 거예요. 드디어 남자가 저 철없는 남자가 교훈을 얻었구나. 그리고 어쨌건 앞으로는 현재를 좀 다르게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져서 가는 게 사실은 또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쿄코 입장에서는 뭔가 그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다음 날에 좀 뭔가 더 후련해진 느낌이었어요. 자기 갈 길 갈 때 뭔가 더 얽매임이 없이 갈 길 가겠구나 그 느낌이 그 한숨 비슷한 거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작심하고 그 박아놓은 이미지일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뭔가 사실은 변한 게 없는데 뭔가 변한 것 같고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쨌건 그 1박 2일간의 일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거죠, 마음이. 오히려 양쪽 모두. 신고가 좀 정리 안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복권을 들찾아서. 복권을 복권인 줄 알고 마지막까지 막 보는데. 복권을 막 찾고 복권이 당첨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태풍이 갠날 그 다음 날 나왔는데 신고는 막 아직까지도 복권을 막 찾더라고요. 잃어버렸던 복권을. 근데 찾아보는 그 복권인 줄 알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복권이 아니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영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아 역시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는 좀 다른 측면이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인 건 아니야.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후에 10년 뒤는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시기가 돼보면 자기가 거기에 도달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 맨 끝에 노래 나오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거의 뭐 그대로 직설적으로 다 얘기해 주죠. 예, 그 노래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 노래까지 꼭 듣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레 구미의 심호흡이란 노래래요. 夢見た未来ってどんなだっけなさよなら昨日の僕よ 자, 이제 뭐 다 얘기했는데 이 영화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한 날에 이 고감독님의 영화 걸어도 걸어도랑 태풍이 지나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좀 걸어도 걸어도가 더 마음에 남는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요. 걸어도 걸어도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최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영화고 저는 그 당시 영화 별점을 5개를 준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 영화랑 비교하면 당연히 다른 영화들 대부분이 덜 좋겠죠.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의 20년 광팬으로서 아쉬움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최근에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는 약간 날카로움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꼭 날카로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약간 노파심으로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친절한 부분들이 있고 대사의 의존도도 너무 많이 높아서 삶이란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자꾸 직접적으로 말해주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그 기키기린이 불단에 있는 아들한테 네. 이런 얘기하죠. 너 왜 이렇게 우울해하니? 아니 쟤를 보고 있는 걸 보니 아버지 생각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너무하잖아요. 관객이 모를까 봐 쟤를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말을 그냥 말로 해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대신. 뭐 이런 얘기 하나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설 탐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관습적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벌이는 부인을 뭐 역으로 제안을 해서 양쪽을 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 돈 받아가지고 경륜장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의 묘사는 관습적이고 장르적이고 해서 덜 좋게 느껴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네네. 이 태풍이 지나가고의 별점은 또 어떻게 될지. 네, 이 순간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점 3개 반이요? 네. 3개 반이면 뭐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영화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네. 3개 반짜리가 많아지네요. 그 기억력이 좋으셔서 다 기억하시는데 이럴 때 좀 곤란해지긴 하는데 네.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이 가는 게 있습니다. 같은 별점이라도 또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여기 3과 4 사이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3과 4 사이에. 돈투비 블루와 도리를 찾아서 밑에 네. 네 이렇게 도리를 찾아서와 태풍이 지나가고를 또 같이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둘 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고 가족 영화죠. 굉장히 장르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일본 영화적인 방식으로 푼 작품인데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거 봐야겠네요, 도리.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7회입니다. 이제 3주만 더 하면 10회가 차게 되는데 마칠 시간이죠.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영화로 돌아올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